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요즘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났던 초등학생 수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학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하게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480여 명의 어린이가 꿈을 키워가고 있는 광주 지안초등학교. 5개 반으로 운영되는 저학년에 비해 6학년은 3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 때문입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지는 단 한 곳. 통학거리가 50분에 가까운 무등중학교뿐입니다. 같은 친구들이 중학교로 가서 같이 놀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이 중학교 유치를 위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 주변에 3,8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중학교 신설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뿐만 아니라 빈번한 인구 유출로 주민들 사이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게 생긴다면은 주변에서 학생들이 유입이 되오니까 중학교 생기면은 최초 9학급에서 한 14학급, 15학급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이면 신설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학교는 주변 인구가 6,000세대가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도심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진도 팽목항과 기억의 숲을 다시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진도 기억의 숲이 깃발부터 손피켓, 조끼까지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안산과 서울 등 각지에서 모인 겁니다. 4월만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으로부터 4.16km 떨어진 팽목항까지 순례길에 오른 유족과 시민들은 강한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시간가량 걸어 도착한 팽목항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구호가 적힌 새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민들이 만든 따뜻한 음식을 서로 나누는 연대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순례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서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도움과 정성이 발길이 모아져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시민들한테는 고맙고 감사하단 말을 항상 하는데도 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족들은 참사 발생 1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사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작년만 해도 벌써 RSL 참사라든가 제주항공여객 참사라든가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주기를 맞는 다음 달 16일에는 안산과 서울에서 시민 기억식이, 진도 참사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리는 등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는 관광객 1,5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관광객 감소와 콘텐츠 고갈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경도를 중심으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 하지만 그 수는 갈수록 줄고 있고 관광 콘텐츠도 고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수시는 중장기 관광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전라남도도 다양한 관광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은 경도. 먼저 총 900여실 규모의 5성급 호텔과 리조트, 빌라형 콘도가 들어섭니다. 숙박시설 예정 부지에 자리 잡았던 초등학교 이전 공사는 끝나 오는 9월 2학기부터 새 건물에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연륙교 공사도 재개됐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 다음 달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지됐었습니다. 이어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로 두 번째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연륙교 공사 재개와 함께 호텔 설계도 국제 공모로 진행돼 국내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29년까지 멋지게 완성이 되면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명소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이 침체된 여수 관광산업의 처방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문이 망가져 장성군 3계면 일대 비닐하우스 9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장성 중림 저수지에서 물이 쏟아져 시설하우스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며 과실수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문을 감싸는 콘크리트 부속 시설이 파손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5.18 당시 노동자를 위한 학교 들불야학의 주된 무대였던 광천 시민아파트가 철거 대신에 5월 상징 공간으로의 활용이 확정되면서 거주자들의 이주도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오늘 1969년부터 거주하던 5.18 유공자를 끝으로 광천 시민아파트 184세대 전체 입주민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최근 광천동 재개발 정비조합은 광천 시민아파트 완전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3개 동 가운데 한 곳을 5.18 전시관 등으로 보존하는 정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과 연일 이어지는 건조특보에 전라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격상한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관내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산불 원인으로 꼽히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하고 드론 예찰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등산 국립공원 등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을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천년고찰 구례화엄사의 천연기념물 홍매화와 돌매화가 만개했습니다. 꽃샘추위의 여파로 개화는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지만 국가유산 홍매화 등을 보기 위해 이달에만 15만 명의 상춘객이 화엄사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